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9월 2주 9월 14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은 0.08%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16%가 상승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 수성구입니다. 이번 주에 0.55%가 상승을 했는데요. 학군 수요가 꾸준한 만촌동입니다. 만촌동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시지동, 범울동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촌동에 있는 만촌 3차 화성 파크 드림은 건축 연도가 2016년도인데요. 전용면적 84.988이가 올 1월에만 해도 8억 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상승해서 지난 7월 15일에 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후에 8월 11일 날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파크 드림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되겠는데요. 0.48%가 상승했습니다. 일부 저평가되거나 입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전민동, 하기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3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0.44%가 상승을 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청사 및 상업시설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행복도 시내 지역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과 8위를 차지한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1위는 이번 주에는 강원도가 많이 상승했는데 0.11%가 상승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0.11% 상승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위는 제주시입니다. 마이너스 0.01%가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플러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하락한 지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0.27%가 상승했는데요. 기흥구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이나 신축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한 지역은 안산시 상록구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마이너스 0.03%가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 7.10 대책, 그리고 8.4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위축을 나타내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전반적으로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08%가 상승했는데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6%, 서울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1%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지방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10%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6%, 8개도 0.06%에서 0.05%, 세종은 지난주 0.47% 상승해서 이번 주 0.44%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세종시는 0.44% 상승, 대전 0.28, 대구 0.18, 울산 0.17, 부산 0.14, 강원 0.11, 충남 0.11, 경기 0.10, 전북 0.05 등은 상승했고 제주도는 마이너스 0.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0.06% 상승했는데 서울은 0.01% 상승, 인천 0.04% 상승, 경기 0.10%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에도 0.01로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7.10과 8.4 공급 대책, 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 등의 영향과 이번 사태 재확산에 따른 경기 이축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억 원 이하 신축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강북 14개구는 플러스 0.01%가 상승했는데 용산구는 0.02%는 이촌동 구축단지 위주로, 동대문구 0.02%는 전농동, 답심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 0.02%는 남과자동과 홍제동, 준신축 위주로, 종로구 0.02%는 창신동, 승인동 위주로,
성동구 0.01%는 금호동, 화왕신리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플러스 0.01%가 상승했는데 강남 4구입니다. 710 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이번 사태 재확산 영향으로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구 0.01%는 수서동 등 신축 위주로, 강동구 0.01%는 9억 원 이하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는 0.00%, 서초구도 0.00,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지역, 관악구 0.02%는 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 0.01%는 방화동, 염창동, 가양동, 소형 평형 위주로, 구로구 0.01%는 구로동, 개봉동 6억 원 이하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본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상구 지역,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도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월 대비 90% 이상 거래량이 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6.17과 7.10 대책 여파로 매매가 어려워진 데다가 이번 사태 재확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작용한 결과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올 4,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간축이 됩니다. 18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55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남구 거래량은 20건, 서초구 19건, 송파구 16건 등 이달 들어서 거래량이 하루에 한 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광진구 7건, 종로구 4건, 중구 4건 등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달 말 추석 연휴를 고려한다면 월간 거래량이 1000건을 밑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가 이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월간 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역대 월간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에 1163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상승과 보합, 하락을 반복하면서 2013년까지 즉 5, 6년 동안에 걸쳐서 가격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43제곱미터가 2007년도에 12억 이상 거래가 되었는데요. 뒤에 꾸준하게 하락해서 2013년에 무려 7억 원대 후반입니다. 7억 9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5, 6년 동안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저점을 찍고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서 2020년 현재까지 7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해서 우성아파트가 22억 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중 규제는 물론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신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반면에 8.4 공급 대책 이후 일부 매매 수요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옮겨간 점도 최근 거래량 감소에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에 전세 물량이 줄어 전세값이 상승 요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깡통 전세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현장 거래를 위축시킨 요인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면 집값 하락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에도 크나큰 타격으로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우려했던 서울아파트 패닉바잉 현상이 진정되고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의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주택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9월 3주차에서 하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